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83.65포인트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FMC 회의 결과를 소화하고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에도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0억 순매수, 기관은 1443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7.48포인트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89억 순매도, 기관은 15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F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미국장은 탔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매파적이지는 않지만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연방공개시장 FOMC에서 이제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지만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날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추진 동력이 모호하다는 우려 속에 밸류업 관련주들도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5.90,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가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가 동결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비둘기적으로 평가되면서 달러 약세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지를 살펴보면 오늘 또 풍력, 태양광,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4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 소식에 유니슨, 풍력, LS 에코나이지, 전선, 전력설비, SDN, 태양광, 금양그린파워, 태양광, 제일전기공업, 전선 전력설비, 재룡전기, 대원전선,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글로벌 AI 성장 속 데이터 센터 전력 경쟁 심화에 대비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제에 약 114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이 100억 달러, 약 13조 8천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대상자가 브록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인데요. 이번 투자 계약에 따라 이 브록필드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되는 10.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AI 개발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얻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1000테라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2년 전력 소비량의 2배 이상으로 일본의 총 전력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2분기의 호실적 지속 전망과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기대감에 제이시스 메디칼, 레이저 옵텍, 원텍, 하이로닉, 휴메딕스 등 미용기기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미용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선호 의견을 유지한다고 한 보고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강세 상황에 수출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실적 호조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고 비올의 MPA 허가에 따른 중국 현지 허가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고요. 아울러 또 제이시스 메디칼이 시총 12조 원 규모의 메디칼 에스테틱 업체인 이메이키와 MOU를 통해서 현지 협력을 모색 중이고 또 원텍은 작년 발행한 CB를 통해 중국 내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칼레시스는 4월 30일 비침습 RF 장비인 이 볼륨에 대한 이 미국 FDA 인허가를 획득을 했고 이에 따라 올해 이제 2분기 중에 파트너 선정과 공급 계약을 클래시스는 체결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이제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업체들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는 5년이 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코스나이, 본느, CTK, 제로투세븐,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등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업종이 코로나19에 이어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업황이 나아지면서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 증가와 중국의 수출 지역 다변화 등으로 올해 화장품 업황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 약 3조 1,765억 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업황계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29일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 증권가에서는 해외 사업 선방 등으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1분기 실적 발표한 LG생활건강도 매출액이 4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10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3배가량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4월 1일부터 10일 기준 일평균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서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올해 중국의 수출 지역 다변화와 K-인디 브랜드의 성장 지속에 힘입어 화장품 업황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 증권사도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현대로템과 STX가 이 페루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 우선 협상자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현대로템, 풍산,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퍼스트잇 등 일부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STM과 STX 합작회사 합작이 이제 공동으로 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계약 상대방은 이제 페루 조병창인데요. 향후 구체적인 금액은 뭐 계약 내용은 합의 후 본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로템이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서 페루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 30대를 공급하고 금액은 약 6천만 달러,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기준 따지면 829억 정도의 규모를 알려주고 있고요. 특히 차륜형 장갑차 100호가 페루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추가 수주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대로템 차륜형 장갑차의 첫 해외 수출이자 국산 전투 장갑 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고 또 작년에 폴란드의 K2 전차를 수출하면서 이 전차 완성품을 수출한 이래 차륜형 장갑차까지 수출하면서 글로벌 지상 무기 체계 시장에서의 K 방산의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힘이 있었는데요. AI 반도체 열풍 속에 유리기판 상용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캠트로닉스, FNS테크, SKC, 피로피스 등 일부 유리기판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전자부품 업체들이 기존 유리기판 대비 성능이 우수한 유리기판에 주목하고 있는데 SKC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국내 부품사들이 차세대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C는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와 AMAT인데요. 이 2021년 유리기판 합작사 앱솔리스를 설립을 했었고 삼성전기는 다수의 제조 장비 회사들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역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경쟁에 뛰어든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키징 고도화를 통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 고객사의 강한 요구로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낮은 수율을 보존받을 수 있다며 또 최근 인텔과 AMD 등 주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유리기판 도입 검토에 나서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려로봇 볼리 상표권 출원 소식에 로봇 그다음에 지능원 로봇 AI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렌시스, KN 시스템, 휴먼 테크놀로지, 스맥 등 일부 노봇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이 AI 캠페니언 볼리를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로봇이 단순히 사용자 지시에 따르는 수준이었다면 반려 로봇 볼리는 AI를 탑재한 로봇이 스스로 사용자 패턴을 학습하고 판단해 이를 수행하는 진화된 기기라고 합니다. 업계와 특허 정보 시스템 키프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달 27일 볼리라는 상표권 출원을 신청해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표권 설명에 따르면
가정 내 응급 상황을 감지, 발견, 모니터링하고 응급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사물 인터넷 가능 이 모바일 전자기기, 또 사람들을 돕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학습 기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 또 LOT 사물 인터넷이 가능한 가정용 기기용 모니터링 장치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마리아나 규제 타이레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추진 소식에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NFC, 에머리지 등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미국 그 법무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마리아나 대마 규제 완화를 공식 공고했다면서 이를 확정하면 마리아나는 이제 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타이레놀 수준의 약물로 취급된다고 전해지고 있고, 앞서 이 DA는 의료 목적으로 마리아나를 사용하는 것과 마리아나가 다른 위험 약물로부터 남용 위험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지난 30일 날 뉴욕 증시에서 마리아나 관련주가 텔레이가 39.5% 급등을 했었고, 크로노스도 15.29, 캐노피 그로스도 78.85% 등 급등세를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밤에는 이제 텔레이 18.2, 크로노스 7.82, 캐노피 크로스 23.12% 등 하루 만에 이제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 TV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 증권, 손해생명보험 등 저PBR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얼마나 줄지에 집중하고 있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주주 환원 강화 기업에 대한 법 인세, 세액 공제 등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저가 철강 제품 무료와 또 엔저에 따른 일본 철강 수입 확대 가능성 부각 등의 철강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스틀리온, 하이메스들 등 일부 철강 주요 종목들, 중성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달러 강세 속에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한국 산업 무역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철강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국내 유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역대급 엔저로 일본 철강 제품이 경쟁력을 키우는 형국인데, 이것 때문에 형국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년 중국과 일본산 철강제 수입이 각각 중국산 작년에 817만 톤, 813만 톤, 일본산은 561만 톤으로 전년보다 29.2%, 3.1% 이렇게 늘어났고, 작년 한국의 전체 수입 철강제 중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92%에 이렇게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엔저 심화는 일본 철강 수입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철강 관계자는 일본산 철강 수입자의 비중이 이미 상당히 늘어나서 국내 철강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면서 철강 시장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엔화 심화로 이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